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 연구를 발표하는 이윤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 세계 인구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고령화,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 자원은 국가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을 반영한 친환경 스타일에 대해 정의하고 이런 개념을 확장해서 조성한 건축물의 사례 조사를 통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향후 과제 등을 고찰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과 국제 협약을 통한 환경 규제 강화의 움직임으로 에코, 그린, 지속 가능 등의 표어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패러다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배경과 과학 기술의 도입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응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의 개념이 대두된 것은 산업화 시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1992년 리우 환경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생태 건축 또는 그린 빌딩, 친환경 건축이라는 이름이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2000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시행에 따라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면서 무엇보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신규 건축물에 대한 설계 기준 강화를 비롯해 고효율 설비의 적용을 의무화시키면서 연간 총 에너지 소비 기준을 수립해 단계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피스 건축은 건축물의 형태로서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외부에 드러나는 인면과 내부의 시스템은 이런 설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한 이미지의 개선 및 재고를 위해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업의 ESG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 지배 구조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분야의 디자인에서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성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을 강조한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고 친환경 건축 디자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담아낼 수 있는 자연 모방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사례를 통해서 특성을 분석하고 공간 연출에 대한 전략과 친환경 생산에 있어서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정립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방법과 그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아래의 주요 목표와 방향성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 연구입니다. 연구는 친환경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연 모방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의 사례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환경을 모방해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디자인의 주요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연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간 연출 전략입니다. 연구는 업무용 건축물 내부의 공간 연출 전략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 내부의 구조와 디자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활용입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매개 변수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을 위한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네 번째, ESG 평가 및 사회적 관심입니다. 연구는 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된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업무용 건축물의 디자인에서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미래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친환경 디자인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소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부하 저감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자원 소모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에너지 효율성 향상, 폐기물 관리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환경적 영향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해서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해서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 등의 디자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환경 친화 공생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도시 공간, 건물, 정원 등에서 자연 요소를 통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도시 생활을 개선합니다. 그린루프, 도시공원, 생태학적 보호 지역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자, 거주 환경 쾌적성 제고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인간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실내 공기질 향상, 자연 채광 활용, 소음 감소, 녹색 공간 확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 거주 환경을 향상시킵니다. 친환경 주택, 스마트 도시 개발, 실내 식물 조성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런 다양한 친환경 디자인 요소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면서 친환경 디자인의 목표는 환경적 책임과 생활 품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환경과 인간의 연결관계에 관해서 부여한 인간관계 환경 선언으로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그 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에서 본격적인 친환경에 관한 용어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우리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의 세대가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친환경 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기능성, 형태성, 가변성으로 분류하고 이런 특성들이 건축물의 구조, 설비 시스템, 인간, 건축, 자연과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융합되는 것은 친환경 건축의 핵심 원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은 이런 기능성, 형태성, 가변성을 통합해서 건물의 구조, 설비 시스템, 인간의 경험, 건축물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환경적 책임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사용자들한테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 요소를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았고, 친환경 디자인으로 구성된 공간은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구조를 변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에 활용돼서 나타나는 디자인 표현 특성은 기능의 확장, 형태의 일체, 구조 변형의 세 가지 요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표현 특성 사이사이의 관계를 기능성, 형태성, 가변성으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은 이런 특성이 융합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로부터 각종 설비 시스템, 인간, 건축 및 자연 등이 상호간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의 심리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술성은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유지관리, 생태성, 실내환경으로 생태성은 토지 이용, 수자원, 대기오염, 생태환경, 실내환경과 상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재활용성은 토지 이용, 재료 및 자원, 수자원, 실내환경, 친문화성은 토지 이용, 교통, 생태환경, 실내환경, 친건강성은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대기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친사회성은 생태환경, 그리고 실내환경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조사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오피스입니다. 그만큼 오피스 공간이 현대사회에 주는 영향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으면서 오피스 건축이 발전함에 따라 구성원의 스트레스 수준 감소와 집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건축이 급부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창의성이 더욱 향상되고 타인과 협력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연으로부터 비롯돼서 원초적으로 녹색 공간을 그리는 관계를 맺은 인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건축 디자인이 트렌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바이오필리아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바이오필릭 스타일이라고 칭합니다. 바이오필리아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착안해서 하버드대의 곤충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대중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내재하고 자연을 배경으로 진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 확장에서 최근 바이오필릭 스타일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 구석구석 자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오필릭 스타일은 현대적인 공간 한 구석에 식물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신체적,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 추구를 위한 올바른 요소를 도입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존 본사는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고 자칫 피로해질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을 바이오필릭 디자인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건물은 세 개의 돔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전 세계 수천 종의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목재를 사용해서 마치 열대우림 속에 있는 듯한 아마존의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이를 시키기 위해서 보편적인 틀을 깨고 휴식 공간처럼 느껴지도록 디자인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낮은 조도의 간접 조명으로 직원들의 시각적인 안정감을 도모를 하고 식물에 나오는 산소로 직접적인 업무 능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줍니다. 최근 건축은 매개 변수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통한 무한한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특히 자연 모방 기술을 파라메트릭 디자인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무, 운동, 취미생활이 주거에서 해결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현상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함께 불러왔고 주거에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자연에 대한 갈증을 실내로 옮겨놓은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건축물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데 생활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먼저 생활성 부분에서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결합해서 커뮤니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녹지와 정원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목재를 활용한 건축으로 환경적인 이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건물 구성 요소와 재료를 분해하고 교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과 식량 생산, 공유 자원의 활용 방법 또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사례에서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를 요약하면 오피스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 집중도 증가, 창의력 증가, 구성원 복지 향상이 있었으면서 주거 부분에서는 생활 커뮤니티와 지속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자연 모방 기술은 건축의 형태적, 심미적 모방을 의미했었지만 최근 생체 기본 구조와 원리 및 메커니즘 모방에 더불어서 그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연 냉난방 시스템, 담수 시스템, 차양 시스템에서도 자연 모방 기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적용된 카운실 하우스는 밤 시간대에 찬바람을 유입해서 내부에 따뜻한 공기를 방출하는 흰 개미집을 응용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즉 벤틸레이션 샤프트를 통해서 찬 공기가 내부로 유입이 되고 따뜻한 공기는 배출이 됩니다. 또한 판넬 및 보해에 찬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내부 온도를 낮추고 남쪽 인면에 설치된 샤워 타워가 물을 발사해서 공기가 증발하면서 발생하는 냉각 효과를 유도합니다. 동시에 외부의 빛도 조절함으로써 열쾌적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이 함께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효과를 모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청사는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물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등 정부의 최고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남측 대형 유리상부를 전통의 처마와 같이 디자인해서 여름에는 태양광의 일사각이 높은 점을 이용해 그늘을 조성하고 겨울에는 입사각이 낮은 점을 이용해서 양지를 만드는 등의 태양광에 의한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건축 설계 부문에서 창 면적 비율을 축소해서 유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장비를 채택해서 바닥 복사 냉난방, 지열 이용, 유리벽의 자동 개폐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 등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개선했습니다. 5개에는 우수를 조경용수로 재활용하고 중수열 이용 및 재활용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옥상 녹화로 지붕 열 전류율을 감소시켰으며 대형 벽면에는 대규모의 녹지와 수벽 등으로 자연에 가까운 경관을 연출해서 시민문화 영역이 4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수직 정원은 방음제 역할을 하고 자연 채광을 통해서 친환경 생태계가 조성됐습니다. 특히 실내 유해물질 제거와 먼지 감소, 산소 및 음이온 방출과 공기 정화, 온습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면서 연못과 벽천 설치로 열섬 현상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용산구청사는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기준 자체평가에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전력 공급, 태양 전자판을 건축물 옥상에서 정남향 방향으로 시설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중수 시스템 및 우수 처리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연간 약 66%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그린 테라스 및 자연 채광을 통해서 친환경 업무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 채광과 실내 정원을 통해서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서울중앙우체국은 태양 및 지열 에너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최우수 건축물 실현 등을 목표로 건축되었습니다. 인면은 우체국의 기능과 제반 법규를 포함을 하고 상층성을 고려해서 좌우 대칭인 2개의 타워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계획됐습니다. 건축물 녹화 공간으로는 옥상 정원, 10층 도시의 전원, 배면부 아트리움, 1층 5개 광장과 선큰 가든 총 5곳을 인공환경 녹화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수생 및 육생, 비오톱의 조성을 통해 생태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고 녹화 공간에 자연 채광이 가능한 전용 휴게 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도심 속의 그린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바이와 파머의 분석들을 디자인 요소로 다시 재분류해서 응용하고 6개소 사례의 작품 내용 및 친환경 인증을 기준으로 한 특성을 종합해서 디자인 요소를 비교 평가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모든 건축물에 있어서 기술성의 기본 요소로서 창호를 통한 자연 환기와 단열, 빛과 조명, 신기술 재료를 도입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활용성에서는 해외 사례를 비롯해서 서울시청사가 가구를 통해서 친환경 디자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태성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자연 채광의 도입과 기타 요소로서 실내 녹화 또는 수직 정원으로 환경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문화성에서는 국내 건축물 사례가 장식적인 디스플레이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연 채광 시스템으로 생리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친건강성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것과 친사회성에서는 각 사례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건축 디자인은 생태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서 현대적 디자인의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것과 연계할 수가 있고 인증 제도를 통해서 디자인 체계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건축 디자인에 나타난 친환경적 특성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 형태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분석 틀에 따른 평가의 분포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의 가이와 파머 분석 틀 6개와 국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디자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술성과 친건강성이 관련성이 가장 관련이 높고 생태성, 재활용성과 친문화성, 친사회성 순으로 관련성이 있고 특히 친환경 건물 인증 제도 평가 항목인 실내 환경은 분석 틀의 6가지 특성과 관련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로 에너지 하우스와 인증 획득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건축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친환경 디자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서 의무화되는 친환경 디자인과 연계된 특성 및 평가 분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미미크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능 자체가 형태적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이 바이오 미믹 디자인된 형태를 통해서 내부의 기능과 시스템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기능과 형태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가 있으면서 기업 자체의 입장에 있어서도 친환경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과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파라메트릭을 통한 비정형 디자인이 국내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설비 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도 초기 투자 비용이 다른 설비 시스템보다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적 투자 및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